고객님 혹시 크릴 오일 알고 계십니까? 깨끗한 남극 바다에 서식하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복용할 경우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치매 예방 및 당뇨 합병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무수히 많은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관과 혈관, 혈관에서 장기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혈관이 망가지면 모든 장기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께 혈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혈관 질환에서 당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한자어로 사탕당, 소변 요자를 쓰는데요. 당분이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나 장을 거치면서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요. 이때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은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에 의해 조절되는데요. 적정 혈당을 유지하게 해주는 호르몬인 이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지거나 아예 분비가 안 되게 되어 몸 안의 혈당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당뇨라는 질병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높아진 혈당은 많은 혈관들을 고장내게 되고 혈관 속에서 쌓인 혈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당뇨인 것이죠. 당뇨가 생기게 되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다식, 소변이 많아지게 되는 다뇨, 그리고 소변이 많이 배출되어 느끼는 갈증인 다갈.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위험군의 환자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원 방문을 늦게 하게 되고 당뇨병의 대표적인 특징인 체중 감소가 발생을 해야 병원에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건강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체중 감소 현상인데요.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집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세포 곳곳에 영양소가 골고루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상과 갑작스럽게 살이 빠진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가족력이 있으면 3배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족력은 유전보다 더 큰 개념으로 유전 인자와 생활 습관을 함께 물려받기 때문인데요. 고혈압보다 더 높은 가족력, 바로 당뇨라는 질병입니다. 가족력은 말 그대로 질병을 물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당뇨가 있다면 무조건 당뇨를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당뇨라면 25%, 두 분 다 당뇨인 경우 자녀의 발병률은 약 50% 이상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을 경우 평균 50세 이전에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난 가족력이 없는데 당뇨라면 바로 폭식과 비만 때문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많이 먹고 잘 움직이지 않는 비만인 사람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식습관의 변화로 절대적인 식사량은 많이 증가하였지만 우리 몸속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크기는 여전히 작은 동양인의 체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슐린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운동 부족,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가족력이 없어도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5, 60대에 주로 당뇨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30대 젊은 당뇨, 특히 소아 당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임신성 당뇨입니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산모의 출산 나이가 올라가면서 혈관의 노화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혈관의 노화는 30세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관이 노화한 상태에서 임신이 되면 임신성 당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은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고 이럴 경우 태아가 지나치게 커지는 거대화 출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커진 태아는 10개월이 아닌 그 전에 출생하는 조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조산의 경우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신체가 모두 자라나지 않은 상태로 출생하다 보니 머리와 어깨 위만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어깨 아래로는 성장이 덜 되는 태아 10명 중 9명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기에게 평생 동안 장애를 줄 수도 있는 임신성 당뇨, 제2형 당뇨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형 당뇨병은 소아형 당뇨병, 유전적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전혀 되지 않아 주사를 맞지 않으면 혈당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3번씩 평생 동안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 이 1형 선천적 당뇨에 해당합니다. 2형 당뇨병은 30세 이후 유전과 비만을 원인으로 발병하는데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인체 내 저항성에 큰 경우가 원인입니다. 다소 적게 분비되는 췌장의 능력을 자극시켜 개선시켜주는 것이 이 2형 당뇨병이며 전체 당뇨병의 9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극만 주면 인슐린의 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약물 처방을 하는데요. 바로 경구용 혈당 강화제입니다. 만약 투약만으로도 인슐린 분비가 어려운 경우에 주사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30세를 기준으로 1형은 소아형, 2형은 성인병 당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당뇨, 그 수는 매년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는 어떤 연령층의 환자가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을까요? 30대 이상의 젊은 당뇨와 전 당뇨병이라고 하는 당뇨 위험군 환자가 30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위험군 환자들은 건강검진에서 고객님 혈당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듣는 분들인데요. 당뇨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혈당 검사를 시행합니다. 8시간 금식한 후 하는 공복 혈당 검사에서 정상은 100 미만, 100 이상이면 당뇨 위험군으로 판단합니다. 식후 혈당 검사는 단음료를 섭취한 이후 2시간 동안 5번의 피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정상은 200 미만, 200 이상이면 당뇨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복과 식후 혈당이 24시간 이전에 적게 먹고 열심히 하면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당뇨병 판단을 위해서는 당화 혈색소라는 것을 검사합니다. 이는 3개월간의 평균 혈당값을 의미하며 보험사의 보험금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6.5 이상이면 당뇨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당화 혈색소가 7.5 이상으로 측정되는 시기, 바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당뇨 합병증, 일반적으로 합병증이라고 하면 10년 전후를 생각하지만 당뇨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 후 1년 이내 10%, 5년 이내 발생률이 약 50%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당뇨는 완치가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진단 후 필연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암은 치료 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당뇨는 평생 동안 환자를 괴롭히는 질병입니다. 당뇨가 완치되려면 췌장을 이식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췌장을 이식해야 하기 때문에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혈관은 온몸 구석구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안에 높아진 혈당, 언제 어디서든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가장 먼저 망가지는 곳은 바로 눈입니다. 눈혈관이 팡 하고 터지는 망막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터진 혈관, 계속해서 터지게 됩니다. 망막병증은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계속해서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매달, 매년 레이저 치료를 평생 동안 받아야 합니다. 쉽게 발생하지만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전증이 발병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요석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위해 혈액투석을 진행하는데 당뇨병 때문에 이 신부전증이 올 확률 42.5%. 일주일에 3번 온몸에 혈액을 빼서 하루 종일 투석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경제활동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혈액투석은 유지 수준일 뿐 결국에는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비용 약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병증입니다. 흔히 당뇨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혈액이 말초 혈관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발끝이 시커멓게 변한다고 합니다. 말초 부분이 막혀서 발끝까지 영양분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평상시 생활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주 가벼운 상처라도 발을 다치게 되면 혈관이 회복을 받지 못해 2주 이내 무조건 괴사, 절단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괴사가 발생하면 발가락, 발목, 허벅지 등 언제 어디까지 괴사가 진행될지 모르며 한쪽 다리를 절단할 경우 다른 한쪽도 절단할 확률이 약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뇌와 심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피를 막게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혈관 안에서 포도당이 많아지고 이러면 사탕처럼 끈적해진 피가 언젠가는 덩어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끈적한 혈전이 떠다니다가 혈관을 막게 되는데요. 이게 뇌로 가는 혈관을 막는다면 뇌경색증,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다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 질환은 원인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당뇨는 이 모든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의 환자라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인과 비교하여 약 3배의 위험성을 가지게 되고요. 가족력이 없어도 운동이 부족하거나 많이 먹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당뇨. 포도당이 혈관 속에 많아지면 췌장의 혈당 조절 기능이 손상되며 다양한 후유증을 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질병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합병증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 당뇨는 진단 후 50% 이상이 5년 이내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혈관 손상, 신부전증, 말초혈관 손상으로 인해 신체를 절단까지 해야 하는 병, 당뇨, 시각장애, 전신 혹은 일부마비, 언어장애 등 질병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당뇨, 우리에겐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당뇨병으로 인한 진단과 수술,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와 사망에 대해 고객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송 자료는 화포까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인카세일즈뱅크에서 해당 내용, 상품까지 확인하시면 오늘 상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